식물등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로카시아는 일반 LED 전구에 키워도 잘 자랍니다. 식물등도 아닌데 어떻게 LED 등으로도 잘 자랄까? 이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피스토입니다. 보이시는 식물은 알로카시아 핑크 드래곤입니다. 줄기가 핑크색, 잎이 마치 용의 등껍질처럼 생겼다 그래서 드래곤. 알로카시아 번식 영상 찍었을 때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식물인데 그새 또 커서요, 한 뼘, 두 뼘 정도. 이거 새 잎인데 완전히 윤기가, 역시 식물은 이 새 잎이 나올 때 제일 예쁩니다. 구잎하고 다르잖아요. 연륜이 느껴지면 새 잎은 신선합니다. 오늘은 알로카시아 잘 키우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로카시아는 천남성과 식물이죠. 가장 많이 키우는 관엽식물들이 천남성과죠. 알로카시아도 가장 대표적인 천남성과 식물이고요. 영어로는 엘리펀트 이어즈 플랜트, 코끼리 귀처럼 아주 큰 잎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엘리펀트 이어즈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엘리펀트 이어즈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식물은 알로카시아뿐만 아니고요, 안스리움이나 몬스테라, 필로덴드론 이런 식물들도 크면은 다 코끼리 귀처럼 생겼습니다. 엄청 큽니다. 알로카시아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이 원산이고요, 동남아시아나 호주 일대에 분포되어 있어요. 남미에서 자생하는 식물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동남아시아가 원산인 식물입니다. 보통 천남성과 식물들이 독성이 있어서 항상 유의를 해야지 되는데, 만지는 것 정도는 괜찮고요, 식용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요. 알로카시아하고 비슷한 이름의 콜로카시아가 있죠. 콜로카시아는 토란, 수반에다가도 많이 키우는데요. 알로카시아는 콜로카시아에서 이름이 파생됐어요. 콜로카시아의 콜론이 히라버로 먹거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무려 28,000년 전부터 콜로카시아 토란을 경작을 해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독성이 있는데 어떻게 먹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토란 먹잖아요. 그냥 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한번 가열을 해가지고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알로카시아도 가열을 해서 약재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알로카시아는 콜로카시아에 알파벳 A를 넣어서 콜로카시아가 아니다라는 뜻의 알로카시아라는 이름이 파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한 90여 종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가장 유명한 알로카시아의 원희종이죠. 일명 거북 알로카시아라고 불리는데요. 알로카시아 아마조니카 교배종입니다. 1950년대에 교배종이 탄생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관엽식물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의 알로카시아의 모습. 지금은 무늬 거북 알로카시아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알로카시아들이 나오고 있지만 몬스테라와 함께 열대식물을 상징하는 식물이었죠. 네, 우선 알로카시아 물 주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로카시아는 과습에 유의해야지 됩니다. 물을 적게 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물을 줄 때는 푹 주시지만 물을 너무 자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로카시아는 덩이줄기 식물이에요. 덩이줄기라는 것은 줄기 부분에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알로카시아 오도라, 밑에가 두껍게 올라와서 잎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덩이줄기 안에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면 과습이 와서 식물이 물러 죽을 수가 있어요. 블랙벨벳인데요, 이 정도면 약간 좀 겉흙이 말라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속 흙 안에까지 말라 있을 때 물을 한번 흠뻑 주시면 됩니다. 들었을 때 가볍게 들리면 됩니다. 한번 물을 푹 줬을 때 느낌을 잘 기억하세요. 주변 분들한테 알로카시아 과습에 주의하세요 그랬더니 선인장처럼 키우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쭉 늘어졌는데 이거 왜 이러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을 주십시오. 모든 식물이 그렇지만 처졌을 때는 대부분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물을 충분히 주시면은 그 다음날 바로 짠 하고 이렇게 살아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물을 주세요. 흙은 상토 쓰시면 되는데요, 상토만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이유는 식물을 키우는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름 기준으로요, 물을 주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 빛이 부족하진 않나, 환기가 좀 잘 되질 않나 살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토에다가 펄라이트라든지 훈탄을 많이 섞는 편입니다. 저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보다 흙이 덜 마를 수 있거든요. 식물은 화분에 흙이 잘 마를 수 있는 환경, 일주일에 한 번 마르면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체크를 해보시고 상토와 펄라이트의 비율을 적절히 분배를 해서 자기 환경에 맞는 배합률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식물들을 식물등에 키우기도 하지만 알로카시아는 일반 LED 전구에 키우거든요. LED 전구에 키워도 잘 자랍니다. 이 알로카시아 핑크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주 광원은 LED 파 램프고요, 그 옆에 식물등이 있지만 이 필로덴드론이 광원으로 쓰고 있고요. 이 알로카시아 네뷸라도 LED 파램프로 쓰고 있는데요, 인맥이 아주 크고 잘 자라고 있죠. 식물등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물등이 인공조명으로는 가장 좋은 건 사실입니다. 식물에 따라서는 식물등으로 쓰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알로카시아와 고사리가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거든요. 고사리도 정글에 숲 바닥에서 살고 있는 식물이잖아요. 알로카시아도 숲 바닥에서 서식하고 있는 식물이거든요. 광원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음지식물이라고 해서 아예 빛을 안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고사리도 그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로카시아도 적은 광량에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식물등이 아니어도 잘 자랍니다. 식물등도 아닌데 어떻게 LED 등으로도 잘 자랄까? 이유가 있어요. 식물이 필요한 광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햇빛은 가장 좋은 광원이죠. 3파장이라고 하죠. 3개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적색, 초록색, 파란색. 햇볕은 3개의 파장이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식물등이 햇빛과 가장 유사한 3가지의 파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등이기 때문에, 그런데 LED 전구는 왜 식물등도 아닌데 잘 자랄까요? 빨간색 파장은 잎과 줄기 성장에 도움을 주고요. 꽃을 잘 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꽃보기 식물한테는 적색 파장이 유리합니다. 청색, 파란색 파장은 잎을 두껍게 해주고요. 줄기하고 뿌리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무자람을 방지해준다고 해요. 크게 키울 수 있죠. 잎보기 식물, 관엽식물에 적합합니다. 식물한테 필요한 것은 이 3파장 중에서 적색, 청색이 가장 주요한 파장으로 쓰인다고 해요. DIY로 많이 쓰는 식물등 같은 경우에 빨간색, 파란색 등이 식물등에 가장 많이 쓰는 색깔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식물의 광합성을 하고 성장하는데 가장 유용한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가지 색을 주 광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물론 녹색 파장도 식물에 필요한 광원이에요. 이 3가지 파장을 가지고 있는 식물등이 식물한테는 유용하겠죠. 하지만 적색, 파란색 파장만으로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섞여 있는 식물등이 나오는 이유고요. LED 전구 같은 경우에는 적색 파장보다는 파란색 파장이 더 많이 나옵니다. 파란색 파장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잎을 두껍게 하고 줄기와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무자람을 방지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청색 파장을 가지고도 충분히 식물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꽃보기 식물이라고 하면 빨간색 파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적색 파장은 개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안스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등으로 키우는데 빨간색 파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재밌는 거는 이 안스리움에 꽃대가 정말 자주 올라와요. 올라올 때마다 제가 잘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ED 조명으로도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식물등이 비싸잖아요. 25,000원대에서 3만원대 정도 형성하고 있잖아요. 필립스 식물등 좋긴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는 국산 식물등도 많이 나와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 대체제로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알로카시아 키우는 데 있어서는 LED 파 램프로 키우셔도 충분히 잘 클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1,500원에서 2,000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알로카시아는 왜 LED 램프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냐면 빛을 많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조도를 나타내는 럭스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조도 측정 어플들 많이 깔아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보는데요. LED 전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조도가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대략 한 5,000럭스 정도 나오는데요. 한 20cm 정도 거리에서 측정을 했고요. 필립스 측정해 볼게요. 거의 비슷한 높이에서 측정해 봤더니 17,000럭스 정도 나오죠. 이것도 지금 15W고요. 얘도 15W로 되는데 식물등이 훨씬 더 풍부한 광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적은 광량으로도 알로카시아가 큰다라는 거예요. LED 등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요. 30cm에서 20cm 정도 식물하고 거리가 가깝게 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LED 전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광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식물등은 60cm 정도 떨어져도 5,000룩스 정도가 나올 거예요. 고사리 같은 경우에도 5,000에서 6,000룩스 정도가 필요한 광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로카시아도 비슷한 거예요. 일전에 알로카시아 번식 영상 소개해드리면서 이 자구 캐는 거 보여드렸는데 구독자분께서 본인이 키우는 화분에는 자구가 나오지 않는데 언제쯤 자구를 볼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자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끼촉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새끼촉들은 이 자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안에 자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얘도 또 다른 자구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새끼촉이 혹시 나온다, 그때는 털어서 다른 자구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자구를 털지 않고 풍성하게 키워도 나름 이 멋이 있어요. 그런데 번식을 해야지 된다. 예를 들어서 무늬종이다, 네, 희귀종이다, 용돈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옆에 촉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네, 보통 분갈이는 뿌리가 꽉 찼을 때 가장 적기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뿌리가 자라다가 화분 벽에 닿는 순간 식물이 성장이 더뎌진다고 해요. 뿌리를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감지를 해서 성장을 더디게 한다고 합니다. 알로카시아가 병해충 중에서는 응애가 많이 생기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제가 키우는 이 제브리나가 응애가 생겼어요. 건조하면 응애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하얀 점점이들이 번지는데 무늬랑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즙을 빨아먹으면서 잎을 하얗게 만듭니다. 이게 원래 제브리나 잎이지요. 건강하죠. 응애를 없애는 방법은
경우는 약을 뿌리시면 되는데 뿌리기 전에 깨끗하게 닦아서 뿌리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라냅니다. 잘라내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잘 방제를 해도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프라이덱인데 얘도 응애 피해를 입어서 다 잘라냈습니다. 작은 아이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잎을 잘라냈을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지 될 점은, 원래는 화분이 큰 애였어요. 잎도 큰 아이들이었는데 큰 잎들을 잘라낸 상황에서 작은 잎이 나왔죠. 작은 잎이 큰 화분을 견뎌내기에는 잎이 너무 작습니다.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을 이 잎이 증산작용을 해줘야지 되는데 과습이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잎의 크기에 맞는 화분을 준비하는 게 좋은데, 극단적으로 줄기를 잘라냈다 그러면은 좀 더 작은 화분으로 옮겨 주셔야지 됩니다. 네, 오늘은 알로카시아 잘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